김세희 씨 측의 해명을 잘 꼼꼼히 짚어보면, 아니 그러면은 인세로 번 수익 뭐 적어도 6에서 7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요건 내가 어떻게 썼어? 라는지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그렇죠. 부분인데. 그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네. 소송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밝힐 수밖에 없게 될 건데 네. 자기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거 홍보비에 썼다, 아니면 재고 관리 유지 비용 썼다 등등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6, 7억을 전부 다 거기 다 썼다라고 하기엔 좀 소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상상입니다. 김세희 씨가 뭔가 다른 이유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세희 씨가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유튜브를 하면서 네. 책 판매뿐만 아니라 네. 슈퍼챗도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슈퍼챗도 엄청나게 받았고 또 계좌번호를 공개해가지고 계좌 직접 받는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10몇억 대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였다 그러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굉장히 독특한 사고 방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세희 씨가. 네.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들어오면 바로바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왜 세금으로 우리가 다 줘야 되느냐. 우리가 다 써야 된다. 그러면서 만든 게 뮤지컬이라든가 맞아요. 영화라든가 맞아요. 뭐 이벤트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비용을 빨리빨리 이제 처리하는 이런 이제 뭐랄까 이런 행사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1년에 100억을 벌었어. 순수익이 네. 들어왔는데 이걸 가만히 갖고 있어 순이익으로 가면 정부에 뭐 40억씩 세금을 내게 그렇죠. 되니까 나는 99억짜리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1억짜리 가지고는 세금 안 내도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네. 뮤지컬 사업을 하면서 뭐 유경수 여사 뭐 이렇게 굿즈도 있었고 네. 그렇죠. 예. 굿즈도 상당히 많이 팔았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다가 이게 사실 흥행이 잘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 거 한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굿즈가 뭐 예를 들면 판매 엄청 돼가지고 뭐 얼마 남았다더라, 막 뮤지컬이 대박 났다더라, 영화가 대박 났다더라 이런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손실이 좀 난 게 쌓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그때 했던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판매는 내가 이제 이익을 보장하니까 그걸로 상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된 것을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문서로 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10억이라도 좀 경제적 보탬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건 저희 이제 뇌피셜입니다. 김세희 씨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업나 뭐 그런 했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추측입니다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소송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하고 가압류 걸면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가만 놔두겠어? 아 진짜 도와주겠지 도와주겠지. 아니 정말 그런 생각, 그런 계산하에 이런 소송 전략을 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전 뇌리를 스치는데 국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맞아요. 지금 이슬 맞은 까치님께서 그냥 저희가 돈을 모아서 김세희한테 10억을 줄게요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당장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짜 아끼거나 진짜 그분의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보기엔 이 박 대통령이 말년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수모를 겪으시는 거야. 이건 우리가 도와드리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야, 그 돈 가만 놔두겠어? 그런 계산으로 혹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좀 너무 그동안 본인이 했던 언사와는 너무 동떨어진 처사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김세희 씨가 네. 얼마 전에 주간조선에다가 향후 서적 판매 수익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자기가 수익이 없으니까 우리 비용 더 추가로 달라 이런 취지로 소송을 한다는 거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인터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 계실 때 사저 매입과 관련해서 뭐 책 출간 과정에서 가세연이 도움을 드린 부분은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책 출간 관련해서도 해당 도서의 제작 출간 과정 또한 유 의원 제안과 지시에 따라서 가세연이 비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도맡았다. 그리고 가세연 사무실에서 몇백 통의 편집 박스를 보관하고 가세연 직원들이 편지를 모두 골라가지고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랑 저랑 하루 밤새면 다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거? 네. 그치 166개 골라낼 수 우리 있지. 그냥 가서 던지면 그때 얘들아 해봐. 그럼 우리는 그냥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네. 과정에서 수익이 네. 제로가 나고 오히려 어. 더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도님, 네, 안도님, 예, 안도트. 안도님이 네네, 안도님. 예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강용석 변호사 말에 의하면 책 매출이 초기에만 30만 부였고 매출은 60억 원 가량이었답니다. 가세현이 출판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순수익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강변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하네요라고 이제 이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래 또 강용석 응원하게 돼요. 근데 지금 외쳐 강용석. 김세희 네. 강용석 두 사람은 한때 가세현에서 아주 정말 그 거의 뭐 깐부였죠. 전어버 같은 깐부였다가 네. 지금 완전히 사이가 지금은 완전히 틀어져 있는 갈라졌습니다. 상황이라는 점. 뭐 30만 아직은 건이면 게임 끝난 거죠. 10억이 넘어가죠. 인지세가. 넘어가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한 예. 게 조금 보태서 정치적 의미를 좀 해석하자면 이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4년 지나서 이 얘기를 꺼낼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유영아 의원이 지금 어디에 나가려고 그러죠? 대구시장. 대구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신문에서는요. 대구시장 후보군 여론조사하면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대구시장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유용한 것 같아 지금. 가로세로 그러니까요. 연구소에서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선출적인 나가는 상황 이런 흠집이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은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영아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용하려고 이 시기에 이것도 우리 물론 이 대변인 추측입니다만 그런 정무적인 추측도 가능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할 수도 가장, 있죠. 네네. 자, 이슬맞은 까치님께서 김세희는 박통을 이용해서 돈 무지하게 벌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준 걸로 착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지금 또 다들 이 책을 많이 사신 분일 거예요. 다들 이렇게 슈퍼챗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권 있는데 아 참.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다 샀죠. 네. 자, 저 이거 좀 짚어볼게요. 김세희 씨 관련 얘기를 하게 됐으니까요. 이 사절을 얘기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컨텐츠로 많은 돈을 벌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짚었는데요. 그때 슈퍼챗이요 엄청났던 걸로 기억해요. 24억 원인가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 20억대 넘었어요. 20억 넘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슈퍼챗을 하면은 그 구글로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바로 계좌로 송금한 돈도 있었고 맞아요.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 해서 박 전 대통령 사자 앞에다가 그 상가를 빌려가지고 맞아요. 방송을 그렇게 많이 스튜디오도, 했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김세희 씨가 자산이 많은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강남 어디를 지나가다가 제 친구가 저기가 김세희 집이야. 제일 넓은 거 샀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산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제가 네. 알기로는 어디 그 한 부동산이 수용됐나 그러면서 꽤 많은 돈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아버지 재산이 아버지가 수용이 됐는데 맞아. 네. 그 당시 때 수용 보상금을 30억을 받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사면서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이제 김세희 씨가 그 돈을 빌려준다고 했나 봐요, 급하게. 근데 김세희 씨 취지는 그 자기가 수용 보상 원래 시세가 더 높아 50억 가량이 됐대요. 그래서 소송을 더 하고 싶었대요. 나는 또 50억을 받겠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돈 25억을 빌려주기 위해서 그 소송을 포기하고 30억만 받고 25억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 맞아요. 그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땅을 처분해서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이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김세희 씨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려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돈도 되게 많이 벌었었어요. 그때 한때 뭐 연간 뭐 매출이 뭐 탑 안에 들 정도였으니까는 한때 그 유튜브 소위 슈퍼챗 슈퍼챗 수익이 1등하고 늘었었어요. 통틀어 네, 네네. 통틀어 1등이고 그랬어요. 통틀어 예. 1등이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소송이 좀 많았었어요.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본인께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또 새로운 또 제3의 주인이 있다고 은모 그러더라고요. 씨, 뭐 장사의 신. 장사의 신. 거기랑 또 싸우고 네,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네. 그거랑 소송도 네. 치르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M&A를 당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네, 네. 그 이제 장사신 그분이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분이 이겼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하면서 본인이 좀 치는 비용이 좀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금 뭐 지금 당장 뭐 길거리 나앉을 정도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송하면서 나가는 게 많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가로세로 연구소가 예전 맞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3명이 다 있을 때는 정말 막강했었죠. 예. 막강했는데 지금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전만큼 수익이 나는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돈이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예전만큼 안 벌어지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어디서 한 목돈이라도 10억이라도 좀
땡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 하고 저희가 네. 이제 추론을 한다는 겁니다. 예. 22년도 참여연대 네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있었어요. 네. 2018년부터 21년 11월까지 슈퍼챗으로 24억 원 넘게 24억 벌어들여서 원. 예,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압도적으로 1위였대요. 1위요? 네, 1위. 그 당시 1위였어요. 그때 수익의 상당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결집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슈퍼챗을 그렇죠.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번 시기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안타까운 그 맞아요. 마음을 이제 그러면서 본인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빌려주고 뭐 책도 내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가세연이 조금 그러니까. 몰락하니까 네. 또 이런 그 세 명 중에서 음. 한 명이 좀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공격적인 기사를 많이 썼고 소송에 많이 많이 휘말렸다가 휘말렸죠. 네. 부산 호텔에서 좀 그렇죠. 어떤 선택을 했고 선택했죠. 예. 요즘 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꺼려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강용석 씨와는 사이가 틀어졌고 뭐 그런 상황이고 워낙 좀 날이 선 사람들이라 그런가? 박 대통령이랑 이렇게 충돌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분들은 막 박 대통령이 너무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는 상처를 그러니까, 보지 않을까 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재산 부분은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압구정 한양사차 아파트 있죠? 그 60평대를 반 가지고 있대요 지분을. 누나가 반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약 100억 원대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벽산 블루밍, 서초 쪽에 있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있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있는 그 아파트 같은데 그것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 아파트를 합쳐서 네. 100억 원 정도가 된다. 시세로 볼 때 네.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 형편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뭐 김수현 씨 있죠. 슈퍼스타 배우. 김수현 씨. 그러게요. 예, 우리 배용준 씨와 견줄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 한류스타와 관련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작년 6월에 기사가 난 건데요. 김세희 씨가 소유한 고가에서 아까 얘기한 이게 작년 네. 6월에 두 아파트 시세가 100억 원이었대요. 그럼 작년 6월 이후 더 급등했잖아요. 지금 네. 더 비쌀 수 있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연이 뭐냐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6년간 교제했다 이러면서 가세연이 이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현 씨가 이제 김수현 씨 소속사가 김세론 씨 유족하고 이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청구 금액이 120억 원대예요. 그리고 김세희 씨한테 청구한 금액만 4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가압류가 됐고 지금 두 시세는 거의 뭐 100억 원을 넘어가는데 이러면서 이 아파트 처분도 못하고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도 뭐 구독자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금전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추측이 되긴 합니다. 그때 하여튼 그 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그 정말 한류 스타인 김수현 씨와 그다음에 또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했던 김세론 씨의 뭐 예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주장을 사실은 네. 가세연이 일종의 네. 폭로 형태로 했었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김수현 씨라는 스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건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질 아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느냐 또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그게 명예를 훼손하는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사실은 김수현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소송을 걸어놓은 거니까 네네. 아마 김세희 씨도 그 재판에서는 피고로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건 맞아 보여요. 김수현 씨가 왜 120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냐면은 이분이 그때 찍은 영화, 드라마, 광고가 되게 많았대요. 많았어요. 그 모든 게 이제 중단되면서 그 이제 제작사와 광고주 측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너 때문에 이게 못 나가게 됐다. 근데 사실 계약할 때 그게 다 있거든요. 본인 배우의 그 배우 본인의 어떤 규책 사유에 대해 가지고 맞아요. 이게 그럼 작품이 뭐 못 나가게 되면 몇 배를 물어낸다 그런 게 위약료가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합쳐지니까 규모가 120억대가 되는 정도로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